안녕하세요. 나누면 행복 참여연입니다. 최근 SNS에서는 10년 전 모습과 현재를 비교하는 해시태그 10이어 챌린지가 유행인데요. 처음에는 10년 전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공유하는 데서 시작했지만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SNS 캠페인으로 10년간 세계 곳곳의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다양한 게시물들이 등장했는데요. 여러 스타가 함께 참여해 10년 후를 위해 행동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모델이자 UN 환경 친선 대사인 지젤 번천 역시 이 10년 챌린지는 우리를 돌아볼 좋은 기회라며 자신이 10년간 가장 잘한 일로 꼽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바로 자신의 나라 브라질의 수질 개선을 위해 10년간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10년 전 브라질의 황량한 숲은 10년 후 푸르른 숲으로 바뀌었는데요. 시작은 힘들었지만 10년 후 4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고 물뿐만 아니라 숲이 만들어져 많은 야생동물들이 돌아왔다며 그녀는 앞으로 10년 동안 또 행동하고 노력한다면 10년 후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겨 많은 공감을 얻었는데요. 앞으로 10년, 여러분은 무엇을 도전하고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누군가의 10년 후를 위해 희망의 씨앗을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가영은 힘들어. 아픔 속에 태어난 가영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수차례의 고비를 견디며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영이는 자기가 세상에 나오는 걸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아프게 낳아준 게 가장 미안하고요. 그 아픈 거를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치료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요. 많은 고비들을 넘겼지만 가영이는 지금도 수많은 아픔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린 몸으로 버틸 수 있을까 싶던 힘든 시간들을 기적처럼 이겨낸 아이. 좋아. 기적이 계속되길 바라는 가영이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결혼 3년 만에 소중한 아이들을 만난 우영달, 정유진 씨 부부는 요즘 육아로 인해 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분) 차이로 태어난 언니 가영이와 동생 가은이. 이제 갓 돌이 지난 귀여운 쌍둥이 자매입니다. 잠시도 얌전히 앉아있긴 어려운 때죠. 활동성 많은 동생 가은이가 그새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일로 와, 오가. 일로 와. 여기는 아니야. 아프잖아. 잠시 눈을 떼기 힘들어도 차라리 동생처럼 이곳저곳 다닐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가영이는 제 스스로 고개를 드는 일도 버겁기만 합니다. 자기의 힘이나 근육들이나 신경들을 잘 쓰지를 못해요. 자, 다시. 그거에 대한 경험들이나 훈련들을 다시. 계속 시켜줘야 되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힘겨운 사투를 벌여야만 했던 가영이는 벌써 뇌와 심장, 척추 수술 등 5번의 큰 수술들을 견뎌냈습니다. 사람들이 가영이가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요라고 하거든요. 태어나서 저 아이가 받은 진단이 20가지가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2가지인데 그게 이제 키아리 증후군하고 디조지 증후군이에요. 키아리 증후군은 이분 척추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데 가영이 같은 경우는 그 이분 척추 중에서도 매우 심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선천적 기형 중 하나로 척추뼈가 불완전하게 닫혀있는 이분 척추. 가영이는 벌어진 뼈 사이로 신경이 노출된 채 태어나 생후 나흘 만에 힘든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머리에 있는 션트 수술을
해서 지금 머리에 계속 물이 차거든요.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해소하는 방법으로 션트 수술을 한 상태예요. 가영이가 또 힘을 내줘서 본인 피부로 닿는 수술을 했고, 이분 척추로 인해 또 다른 희소 질환인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 진단을 받게 된 가영이. 지금도 가영이의 몸에는 뇌에 찬 척수를 빼주기 위한 관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가영이가 태어나고 가영이가 버텨준 모든 시간들은 기적과 같았습니다. 가영아, 아빠 왔네? 응? 밤새 잘 있었어? 응? 힘들어. 응?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질문들도 스스로 너무 많이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아이 얼굴을 보면서 다시 또 제가 힘을 얻죠. 가영이는 그렇게 아직도 계속 스스로 열심히 싸우고 있거든요. 하루만 더, 조금만 더 견뎌주길 바라는 간절함을 알게라도 한 듯이 가영이는 힘든 수술들을 이겨내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강한 아이인 거예요. 병원에서조차도 가영이 진짜 대단하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라클 베이비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위험한 순간들을 씩씩하게 이겨낸 가영이지만 가영이에겐 아직도 남아있는 아픔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분 척추로 큰 수술을 받은 가영이는 하반신의 신경이 없는 상황인데요. 선천적으로 다리 구축이 있어가지고 발목이나 관절 같은 데들이 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굽혀지지가 않는 거죠. 신발이라도 신고 하려면 이런 관절들을 미리 또 풀어놔야 되고요. 혹시라도 좀 신경들이 조금 살아날 수 있다면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계속 이런 작업들을 좀 해줘야 돼요. 다리 쭉쭉 그렇지. 발목 수술 후에도 추후 관리가 중요한 가영이. 게다가 현재 고관절이 탈구돼 있어 또 한 번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학적 소견으론 스스로 걷기 힘들 거란 걸 알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1%도 되지 않는 가능성 중에서도 0.1%의 희망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기대하고 있어요. 가영이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외출 준비에 나서는 부부. 두 아이들 짐에 가영이의 의료품들까지. 밖이라도 나서려면 챙겨야 할 짐만 가득입니다. 부부가 찾은 곳은 가영이의 병원인데요. 오늘은 가영이의 정기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수술하면서 다리 움직이는 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어때요, 엄마 아빠? 각도만 나오고 각도는 나와요? 각도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이 될 거는 뭐냐면 가영이가 지금 열심히 장기간 치료가 있는 기저질환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거 2차 합병증, 3차 합병증 오는지 잘 봐야 됩니다. 기저질병이라고 해서 감염이 취약할 수 있는 기저질환, 유전질환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자라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길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감염 같은 그런 급성 질환을 안 걸리는 거예요. 감염성 질환 같은. 그러면 정형외과적인 수술, 그다음에 신경외과 수술은 1차적으로 다 맞춰진 상황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2차적으로 더 할 수도 있고 지금 예상되어 있는 거는 비뇨기과적인 치료와 혹은 수술, 정형외과적인 수술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가영이의 상태. 5번의 수술을 견뎠지만 아직도 가영이에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술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가영이에겐 꾸준한 재활 치료가 중요합니다. 인지 발달이 느린 가영이가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재활 치료는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가영이가 워낙 어리고 힘들어하는 탓에 치료를 이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잡어. 가영아. 화이팅. 가영아. 서로 굳게 잡아봐. 가자. 결국 오늘의 치료도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고생했어. 힘들어하는 가영이를 보며 마음이 아파올 때면 애써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했겠냐? 또 쓰러지고. 한 10분 15분 하고 혼자 울었어.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내일 이만큼 좋아지겠지라고 답을 주는 아이도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 꾸준히 마라톤처럼 계속 조금씩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는 있어요. 병원에 다녀온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여전히 쉴 틈이 없습니다. 가영이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장갑을 끼고 소독된 관을 조심스럽게 꺼내드는 엄마. 소변을 스스로 배출할 수 없는 가영이는 3시간에 한 번씩 관을 이용해 소변을 빼줘야만 합니다. 여기 신경이 없다 보니까 밀어내지를 못해요. 소변은 소변줄로 빼주고 대변은 계속 항문 쪽에 자극을 줘서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그러니까 사실 거의 짜주거든요. 물론 처음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깐난애기다 보니까 요관이 잘 보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자아이다 보니까 그 와중에 가영이가 또 10일 만에 다시 요로감염으로 병원에 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내가 좀 더 잘했으면 그때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진짜 장갑을 잘 못 꼈나? 내가 카테터를 잘 못했나? 막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지. 엄마 유진 씨에겐 가영이의 모든 아픔이 다 자신의 탓인 것만 같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경고음. 가영이의 산소 포화도 수치가 떨어지면서 나는 경고음인 건데요. 가영아, 너 오늘 이렇게 산소가 안 좋지? 응? 응? 오늘 이렇게 산소가 안 좋지? 가영. 가영이에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 소리 들었을 때는 진짜 심장이 진짜 떨어지는 줄 알았어. 너무 놀래가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얘가 경고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일반인들은 대체로 95 이상을 유지를 하고, 근데 얘는 지금 보셨지만 막 60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에 산소가 돌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뇌든 뭐 장기든 계속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호흡기를 착용했는데도 여전히 70대를 맴도는 산소 수치. 감염에 워낙 취약한 터라 혹시나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체온은 정상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부부는 가영이를 위해 또 다른 조치에 나서는데요. 가영이가 편히 숨을 쉴 수 있도록 호흡을 도와주는 기계를 대줍니다. 힘들어.
해야 돼. 이거 착하지. 이거 해야지 성식이 좋아. 아니야. 아픔을 모르고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형편이라면 어땠을까. 가영이가 태어나고부터 부부의 가슴에는 수많은 미안함과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영이는 자기가 세상에 나오는 걸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아프게 낳아준 게 가장 미안하고요. 그 아픈 거를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치료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요. 그리고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엄마 아빠가 가영이 치료하는 데 집중을 더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미안해요. 여린 몸으로 소중한 기적을 보여준 가영이. 비록 이겨내야 할 아픔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힘든 시간들을 버텨준 가영이가 있기에 긴 시간이 걸릴지라도 묵묵히 그 곁을 지켜낼 겁니다. 늦은 밤, 부부의 하루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보는 것만큼이나 재우는 것도 쉽지가 않죠. 어느덧 끝이 보이는 듯한 하루. 아이들을 돌보느라 고생한 남편도 녹초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뒤 그제서야 엄마도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을 풀어보는데요. 조금 있으면 또 쉬할 시간이에요. 그때 안 깨고 계속 자면 좋은데 이런 날은 아마 깰 확률이 좀 많기는 해요. 아빠는 없던 쌍꺼풀까지 생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잠 이기는 장사 없다는 말이 진짜로 네. 잠이 부족하니까 저희도 그게 좀 부부가 함께이기에 견딜 수 있던 시간들. 오늘도 부부는 서로를 위해 말없는 위로를 건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육아로 시작되는 하루. 역시나 전날 밤도 아이들을 돌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을 두고 저걸 마무리 져도 될까? 마무리 좀. 빨리 저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영이가 지금 산소가 조금 괜찮으니까 내가 가은이를 보면서 아빠가 밀린 집안일을 마무리하는 동안 엄마 유진 씨가 두 아이들을 돌보기에 나섰습니다. 너 앉으면 안 돼? 꼭 서 있을 거야? 아닌가요? 저 자세 오빠 얘 자세 봐야 되는데. 알았어. 설거지를 하던 아빠는 울음소리에 급히 달려와 가은이를 달랩니다. 정신이 없는 일상인데요. 잠깐 가영이를 돌보는 바로 그때 가은이가 서랍장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많이 아파? 울 거야. 눈을 잠깐 한 10초 아니 5초만 떼도 저렇게 이렇게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맞벌이를 하던 부부는 작년 여름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영이 상태를 보고 엄마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휴직을 아빠가 했었거든요. 애들이랑 집에만 계속 있으면 몸이 계속 안 좋아질 거고 제가 또 산후 우울증이 또 있었고 제가 회사를 나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아빠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5월달에 복귀를 했던 거고 아빠가 그러면서 퇴사를 했어요. 결국에는 가영이가 계속 입원과 퇴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입원을 하게 되면 한 명이 병원에 붙들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은이는 또 집에서 또 누군가가 돌봐야 되잖아요. 누가 회사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는 수익이 사실 거의 없었죠. 네. 올게. 급히 장을 보기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된 남편. 아빠가 나가고 울음이 터진 가은이를 보며 엄마 혼자 두 아이들을 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데요. 엄마, 언니 쉬어야 되는 시간이 알람 울리잖아 지금. 응? 가영이의 도뇨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터라 엄마는 가은이까지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안돼 엄마 언니 쉬해야 돼. 안돼. 엄마를 도와주면 고맙지. 어떻게 도와주는 거? 잠깐만 가만히 있어주면 돼. 가은이 혼자 놀고 있으면 돼. 알았어. 엄마 이거 봐. 언니 하고 있잖아. 하고 있지? 그제야 신기하게도 눈물을 그친 가은이. 가은이도 언니가 아픈 거를 자기도 은연중에 애기여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꼭 해야만 하는구나 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잘 참아줘요. 그렇지. 잠시 동안 잘 노는가 싶더니 이내 또다시 엄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발 이렇게 마사지 해줄 거야? 이렇게 마사지 해줄 거야? 가은아 엄마 다 했어. 가영이가 지금 더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컸을 때 더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가은이만 붙잡고 놀고 있으면 가영이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가은이한테는 그런 점이 늘상 미안하죠. 가은이한테. 알았어, 엄마 안아줄게. 쌍둥이로 태어난 가은이도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나이. 늘 언니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는 가은이에겐 언제나 미안한 뿐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빠 왔나? 아빠 왔어. 아빠 빨리. 엄마의 표정을 보니 잠시 동안 어땠을지 눈에 훤합니다. 엄마를 달달 볶았구만. 아빠가 오고서야 이제야 한시름 놓는 엄마. 매일이 이렇게 정신없는 하루하루지만 그래도 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부부에겐 너무도 소중하기만 합니다. 우리 가영이 아직도 수술을 해야 될 게 많고 재활도 열심히 가야 되고 운동도 많이 해야 돼. 많이 힘들고 아마 많이 괴로울 수도 있지. 많이 괴로울 거라고 생각해. 많이 힘들고 우리 가영이는 강한 아이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아니 이겨내고 싶다고 엄마가 그렇게 믿고 싶어. 때론 힘들어하는 가영이를 보며 마음 아파하고 어려운 형편에 막막할 때도 있겠지만 결코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껏 보여준 가영이의 기적이 계속되길 부부는 오늘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좋아.